역사 속에는 정말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명성은 지금까지도 자자한데 정작 작품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조선 중기에 너무나도 일찍 져버린 비운의 천재, 하응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장면이 그의 삶을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주인을 잃은 붓과 벼루, 그리고 텅 빈 화실, 벽에 걸린 그림마저도 어쩐지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당대 최고의 예술가라고 모두가 칭송했는데 정작 우리는 그의 진짜 솜씨를 직접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최립이 남긴 말입니다. 여기서 대인은 하응님의 또 다른 이름 자인데요. 이 문장 안에 그의 비극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땐 너무나 당연해서 미처 몰랐던 그의 재능이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되어버렸다는 뭐랄까 아주 슬픈 고백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비운의 천재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시작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그는 정말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하응님. 1536년에 태어나서 1567년. 정말 짧죠? 31해의 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는 관료로서도 아주 잘 나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술가로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만 19살에 진사시에 떡간이 합격하고요. 불과 4년 뒤인 만 23살에는 문과 시험에서 최고 등급, 그러니까 갑과로 급제합니다. 장원급제인 거죠. 그리고 만 30살에는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예조의 정랑 자리에 오릅니다.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초고속 승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대단함은 이런 관료로서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 훨씬 더 큰 명성을 얻었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예술가에게 붙여주던 칭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삼절이었습니다. 시, 글씨, 그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통달한 사람, 마스터라는 뜻이죠. 하응님이 바로 이 삼절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시랑 문장 실력은 어느 정도였냐?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 8명을 꼽은 조선 8문장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쟁쟁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올라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의 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힘과 기품이 넘치는 서체를 구사했다고 해요. 비록 지금 우리가 그의 진짜 글씨를 볼 수는 없지만 이 붓끝에서 얼마나 대단한 필력이 뿜어져 나왔을지 상상만으로도 짜릿하지 않나요? 그리고 삼절 중에서도 그를 가장 빛나게 했던 것, 그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대나무 그림, 묵죽화였죠. 그의 묵죽화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독보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록은 그의 예술가적인 면모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일화예요. 중국 송나라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소동파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시집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한 권 다 베껴서 평생 간직하다가 죽을 때 자기랑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는 관료이기 이전에 예술가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던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천재. 하지만 신은 그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비극으로 향합니다. 그의 나이 고작 31였습니다. 1567년.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조선의 천재는 너무나도 젊은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아꼈던 소동파의 시집을 함께 묻어달라는 것. 마지막까지 예술을 품에 안고 떠나고 싶었던 정말 진정한 예술가였던 거죠.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정말 큰 손실이었습니다. 이 그림처럼 눈 내리는 추운 겨울, 그의 상여가 나아가는 모습, 그의 부재가 당시에 얼마나 큰 슬픔과 아쉬움을 남겼을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근본적인 질문. 왜 우리는 그의 작품을 단 한 점도 볼 수 없는 걸까요? 그의 명성은 마치 대숲의 메아리처럼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참 어이없고 비극적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하응림이 너무 젊으니까 앞으로 훨씬 더 멋진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쓱쓱 그려주는 그림들을 뭐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곁에 있었기에 그 가치를 미처 몰랐던 거죠. 친구 최립이 남긴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허엉님이 남긴 그림 한 조각, 그 흔적이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그가 그토록 일찍 죽었다는 불행한 사실만 더욱 선명해지니 슬프다는 겁니다.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비극이 더 커지는 이 잔인한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허엉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하응님의 작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이야기는 45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눈에 보이는 작품은 사라져도 과연 예술가의 영혼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